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 하시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나오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차분해진 것 같다라는 시장에 그렇죠. 대한 네.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종목들을 보면 또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겠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누게 될지 첫 번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없고 지금 의무 휴업 추진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분위기가 안 좋고 네. 반면에 또 웹툰주들이 오늘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연출되고 있죠. 네, 영감이 뚜렷한데 지금 웹툰주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거든요, 대표님. 그리고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거.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목들이 지금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산업기상도가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런 극명한 희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민주당에 호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네. 예, 전반적으로. 예, 그러면 그러니까 대형마트 의무 휴업 요게 너무 부각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본안이 완전히 발의된 게 아니고 10명이 정도 발의를 해서 네. 이제 소위를 통과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수정될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과돼서 진행될 거가 아닌데 그렇죠. 초반에 약간 얘기가 많다. 초반에 이거는 지금 뭐 한마디로 법사위를 간 것도 아니고 예. 그 소위를 통과한 것도 아닌데 소위 통과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위 정도만 통과하면 네. 이게 법사위에서 제동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규제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지금 딱 그 의무 휴업 딱 요것만 딱 끄집어낸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된 사실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한 건데 된 건 아니고 지금 이 안에 핵심은 뭐냐면 네. 재래시장 근처 1km 안에 원래 대형마트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법이 올해로 끝나요.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장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그 안에 보면 대형마트 이번에 홈플러스가 사고를 좀 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사모펀드들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뭐 좀 제약을 건다든지 뭐 아니면 좀 그 투자를 하더라도 뭐 보고 의무를 만든다든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안을 좀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네. 또 하나 보면 이제 그 대형마트들이 물건을 받아서 파는 거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건을 판 소매업자들, 그러니까 도매업자들한테 네. 아니면 이제 농심이 됐든 어떤 이제 판매한 회사들, 물건을 공급한 회사들한테 네. 결제를 언제 해줄 거냐. 이걸 너무 길게 해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게 중간에 확 유통회사 문제가 생기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예, 다른 밑에 하위 땅까지 계속 이제 내려가는 예. 그런 이제 그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아직 모른다. 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의무 휴업도 매주 지난번에는 한번 매달 한 번 정도 의무 휴업이었는데 주말에 네. 그거를 전 정부에서 평일 하루 아무 때나 하루만 쉬어라 이렇게 바꿨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뭐 휴일날 의무로 하겠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지금 지나치게 어제는 라면 2,000원 가지고 이렇게 쓰더니 예.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거 부분을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된다. 제목만 보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기사를 제목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꼼꼼히 봐야 되니까. 예, 저도 보기 싫은데. 잘못하면 낚일 수 있다. 예, 낚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웹툰 관련돼서는 국가산업전략사업 이거 이제 어제 밤에 했다고 해서 어제 오후에 나오면서 이제 뭐 시간 외에서도 많이 올랐죠. 네. 애프터 마켓에서 많이 올랐고 오늘 이제 벌써 차익 실현 나오잖아요. 빠르네요. 근데 웹툰 관련주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버는 게 없어요. 네이버만 보는 것 같습니다. 약간 매매 느낌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들 찾아봐도 네. 생각보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진짜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회사들이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창작하는 회사들,
이 돈을 벌어야 그런 이제 창작한 사람들한테 돈을 더 줄 수 있고 네, 이런 네.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사실은 더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련된 종목들이 많지만 사실은 조금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다. 실제로 이제 어떤 지원이 나올지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만약에 그런 그 회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사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는 좀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여기 뭐 화면에 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재무제표 열어보면 처참합니다.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할 정도로. 그럴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잘 안 되나 보네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아직까지는 창작물에 대해서 좀 박하다라는 거죠. 거기는 아직도 약간 후진적이다. 이제 좀 좋아지고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조금 유통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형태가 좀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근데 이제 이런 그 웹툰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웹툰 기반이거든요. 뭐 지금 오늘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회사들이 막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번에 광장이라는 광장이 드라마에 어마어마하던데요. 손지섭 씨 나오는 거. 예, 저 이틀 만에 다 봤는데 어. 예, 오랜만에 타격감 있는 르와를 본 것 같아서 예. 또 오늘 저녁에 봐야겠네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 예, 그런 것들이 그걸 보고도 왜 저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생각이죠. 나도 왜 그렇습니다. 저걸 생각 못했지? 위험한 생각.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들 다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할 수 있게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정책이 아마 구성되지 않을까. 뭐 과장급들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뭐 좀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바로 실시간으로 주식시장에 지금 반영되고 있기 그러게 때문에 말이에요. 뉴스도 진짜 열심히 찾아보시고 네. 네, 종목도 빠르게 이제 매매하시고 물론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매매도 요즘에 해야죠. 트렌드가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웹툰에 대해서는 수익성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 의무 휴업과 관련해서는 지켜보자, 실현도 했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손여로 팀장께서는 이러한 정책 때문에 갈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은 이게 분명히 관련 종목들이 음봉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관련 종목들이 지금도 이제 저희 집 앞에는 이제 신세계 이제 경기점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저도 전통시장도 이용합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향수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모란장이랑 이제 용인 전통시장을 자주 가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제 약간 좀 위생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도 물론 이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그런 규제를 두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위생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대형마트를 찾는 발길은 크게 줄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이마트랑 신세계에 있다 보니까 한 달에 2번씩 쉬고 있는데 그들의 실적은 견조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보통 쇼핑주라고 보고 있는 뭐 롯데쇼핑이나 아니면 홈쇼핑 뭐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실적은 견조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적자가 나왔던 것은 그 종목만의 개별적인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급 동향 보니까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종목을 제외한 다른 쇼핑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나왔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향후 나아갈 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대표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 롯데 이제 쇼핑 관련 종목들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시장에 나오는 것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빌미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쇼핑주가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순매도이긴 하지만 매도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구실로 해서 쇼핑 관련 종목들이 저 PBR이라는 명목으로 올라갔던 것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 시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웹툰 관련 종목들은 저 역시도 이제 시청자분들께 조금 단기 수익 관점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토픽을 웹툰주를 갖고 왔지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표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컨텐츠라고 했을 때 컨텐츠 제작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VFX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 수정해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 아티스트 분들을 관리해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적이 넷플릭스에 굉장히 몰빵이 된 모습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보편화된 지가 4년 5년이 넘어갔는데 여전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CJ ENM을 관련해 제외하고서는 뭐 흑자 기업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웹툰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도 네이버 웹툰이랑 카카오 웹툰의 실적 성장이 보여준 게 2024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약간 2024년 하반기 약간 정체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넷플릭스랑 웹툰이 우리의 삶에 깊게 들어오면서 이 관련 종목들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실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실적이 나온지 구조를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이제 제조기업들보다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 플랫폼에 대한 좀 자신감 덕분에 요거 아랫단을 좀 압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약간 작가분들이나 컨텐츠 분들의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어떤 뭐 제작비 지원 요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뉴스가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요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 정치해 주신 분들께서 그런 정책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웹툰 관련 종목들 보면 미스터블루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갔었지만 상한가에 풀리는 모습들이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쇼핑주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 바로 사시기보다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그쳤을 때 접근해 보시기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웹툰 관련 종목들은 뭐 종가 베팅 했다가 뭐 내일 오전에 매매를 마무리하는 이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웹툰이 잘 떠서 그게 넷플릭스나 이런 데로 간 다음에 영화화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 중에서 웹툰 회사 중에서 그런 쪽에 레퍼런스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를 좀 골라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유리합니까? 우선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안전하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스튜디오 미르, 뭐 CJ E&M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도 이제 꾸준하게 이런 실적이 나오는 유통 과정을 좀 검색을 하고 싶은데 제 수준에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어떤 아티스트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티스트는 막 몇 억대 출연료 개런티 받으면서 잘 사시는 분들. 근데 알고 보면 그 아티스트가 소속된 엔터는 적자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대원 미디어나 뭐 DNC 미디어나 MBT나 이렇게 네이버랑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네이버는 전체 매출의 거의 뭐 40%가 웹툰인데 이 기업들은 적자를 기록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이 실적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나는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서 3개월, 6개월 이상 보유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 몇 개 안 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CJ E&M이나 뭐 스튜디오 미르 이런 종목을 좀 들 수가 있고 저는 이런 컨텐츠 관련해서 뭐 한중 관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문화진흥원에서 해서 어떤 정책 지원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 시가총액이 뭐 1,500억에서 3,500억짜리를 뭐 하루 이틀 단위로는 공략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넷이라고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네넷?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네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군요. 그 양측에서 만날 때 네이버 웹툰 대표가 또 동행을 했다고 해요. 또 그래서 의미 있네요. 그렇죠. 네, 네. 웹툰의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라는 후보 시절의 멘트, 이재명 대통령 멘트 있었는데 네. 어쨌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적이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그쵸.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종목 선택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님께서 선택하신 거는 핑거스토리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이죠. 네. 그리고 우리 손 팀장님은요. 대원 미디어입니다. 예. 네, 다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게 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테마단으로 봐야 되나 얘기해 주셨는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 핑거스토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점이 어떤 걸까요? 적자가 안 나는 기업입니다. 재무가 일단 그 괜찮군요. 와중에 전체적으로. 네. 1년에 한 10억에서 15억은 벌어들이나요? 네, 버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536억이니까 뭐 PER로 따져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이제 여전히 이제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 회사가 돈을 왜 그래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잘 벌까라고 보면 지금 여기 제가 쓰기에는 종합 스토리 비즈니스 기업이라고 했는데 웹 소설 웹 뭐 그다음에 그 웹툰 이걸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주로 액션 웹툰이 많습니다. 원래는 무협 웹툰 네. 이런 것들이 주 장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뭐 여성향 로맨스라든지 뭐 BL 관련된 스토리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또 이제 좀 다양화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크게 무툰과 큐툰 뭐 큐티의 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두 개의 장르를 플랫폼을 갖고 있고 자체적으로 제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으로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2차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로 이제 영상 콘텐츠로 확대되는 거를 이제 2차적으로 이제 판권을 2번 파는 거라고 하거든요. 네. 2차 판권 네.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보면 알겠지만 미스터 뭐 그 광장은 어디 웹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무협 쪽이 오히려 좀 편하죠. 소비가 좀 잘 되죠. 액션 영화 만드는 게 사실은 좀 사람들이 좋아하죠. 액션물을. 네. 물론 로맨스물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로맨스물은 좀 잘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섬세하게 좀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연기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잘생겨야 되고. 예. 일단 이쁘고 적당히 이제 이뻐야 되죠. 적당히 잘생겨야 되고. 예. 근데 이제 무협 영화들이나 액션 영화 같은 경우, 액션 장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렇게 전환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약간 어제 보면서 좀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거 보는 동안 좀 다른 걸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 보는데 그게 골치 아프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핑거 스토리 최근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죠. 이게 이제 텔레토비 주식이라고 하는데 약간 피레침을 좀 많이 달고 있는. 전형적이 원래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이런 정보도 보실 때는 이 위에 뿔들을 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는 여기 이제 박대인데 결국에는 최근에 4월 8일 이후에 4월 중순부터 뭔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네. 그 이제 벌써 냄새 맡은 거죠. 네, 그러고 있다 이제 또 한번 얼마 전에 발표할 걸로 생각하고 6월 2일 날 올렸다가 아닌가 보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올라온 건데 생각보다 이 흐름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게 음봉이 나와서 좀 빠진다, 3,000원 초반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한번 3,000원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리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짧게 잡고 보셔야 되고 오늘 만약에 이 종가에 3,100원대 지키면 뭐 사서 좀 단기적으로 3,500-600원에 대응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 정책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한 4,5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주봉 보여드리면 처참하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움직임이 없었다. 그럼 4,000원 돌파하면 4,500원까지도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짧은 시각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자, 네. 팀장님 대원 미디어 매력 포인트는요? 네, 사실 저는 시세가 안 나왔을 때는 전 DNC 미디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DNC 미디어가 이미 대본을 작성할 때부터 플러스 10% 이상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DNC 미디어를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는 대원 미디어가 제일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성장성이 많은 건 사실 미투온이나 뭐 미스터 블루 아니면 Y랩, MBT 요 정도 될 수 있죠. 요 종목들은 직접적으로 네이버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DNC 미디어나 대원 미디어는 다양한 이 웹툰 유통 플랫폼에다가 이 웹툰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둥글둥글한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컨텐츠, 웹툰이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웹툰 플랫폼에 유통을 하고 있고 저는 연간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 종목들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4년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왔는데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나면서 적자로 진행이 됐지만 지금 4, 4분기랑 1분기는 다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이고 2분기 컨센서스 흑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제작뿐만 아니라 게임 컨텐츠도 만들고 있는데 이 닌텐도 게임 중에 하나인 스위치 2를 출시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본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에 대한 투자 생활도 지속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지배력 강화에 따른 그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이런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우상 기조 천천히 보여주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60일선과 두턴 매물대에서 지지하면서 단기 슈팅 나오는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오늘 11시 5분 기준은 외국인 순 매도가 일부 나오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는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내일 오전에 청산을 목표로 진행을 한 다음에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뭐 다른 종목도 충분히 많으니까 단기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손절가는 제가 한 10,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한 12,5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매매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정부 얘기 계속하게 되는데요. 내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동산 가격 바닥 확인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달고 있는데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며칠 새에 눈만 뜨면 또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양에 의해서 금리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건설주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데 대표님의 시각은 어떠실까요? 아까도 제가 뭐 이제 언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신문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어디냐면 건설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는 안 한다는 얘기죠.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너무 믿지 말아라. 예,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던데.
일단 내수 활성화에서 건설이 부동산 바닥이다. 지금 경매 물건 사상 최대거든요. 안 팔리니까. 강남 일부, 뭐 용산, 뭐 성수동 이쪽만 좀 좋은 거지. 네. 전국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정부가 바뀌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이번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올랐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네. 비싼 지역은 비싸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면 되는 거고 그거 내비두겠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뭐 앞으로 이제 지난 한 3년간 거의 짓지 않았죠.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몇 군데 지어진 데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손해니까요. 예. 그래서 일부 뭐 지금 그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뭐 둔촌주공 같은 경우가 좀 됐는데 네. 사실 지금은 둔촌동이나 강동구 쪽에 일부 좀 더 지어진 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는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이라든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담금이 너무 커져요. 그러게 문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갖고 있는데 다시 네. 지으면 5억 더 내라, 뭐 7억 더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또 싸우는 이유가 처음에는 4억이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6억 줘야지 입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근데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네. 건설, 뭐 자재비 올라가는데 그게 잘 떨어지지 않죠. 특히 인건비는 그렇겠죠.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도 사실은 조금 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지 정책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대신에 이제 새 정부는 그래도 뭔가 주택 공급, 뭐 임대주택이 됐든 아니면 뭐 지금 새로운 그 규제를 좀 완화해 주든 스마트 혁신 예, 뭐 신도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 요인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집값 막 올라간다라고 하는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이제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거죠. 강남에 안 사시는 분들이 강남 가격 가지고 계속 알가알부 해봐야 어차피 거기 못 가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분당이 뭐 얼마가 올랐다 그러는데 분당 안 살면 되죠, 그죠? 네, 다른 데 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 갖고, 예, 지금 뭐 미분양 난립니다. 서울의 대부분은 지금 뭐 재개발도 안 되고 있고요. 네, 다 네. 지금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 여전히 근데 주식시장은 이미 뭐 재건축을 한 30만 채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럼 건설주 오버슈팅 돼 있다는 생각이신 건가요? 이제 네. 저평가되어 있는 거 해소되는 국면, 그다음에 그 정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돈 되는 쪽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줄을 대야 되겠죠. 건설주에서 지금 원전은 근데 아예 따로 또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하고 연결되는 거죠. 건설주는 대부분 원전은 우리나라 지어본 경험이 있고 특히 네. 이제 뭐 대우건설이라 현대건설, 현대, 네. 현대건설이 주로 많이 좀 지었고요. 그다음에 뭐 DLE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더블 호재가 있는 걸 사시는 게 그나마 낫죠. 더블 호재. 네. GS건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네. 주택 쪽에 많이 몰려 있고 물론 PBR로 따지면 지금 GS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이 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걸 보면서 뭐 원전 쪽을 건설이랑 좀 잘못 엮여서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확실하게 이번 주가 아니고 그 이전에 물어보셨으면은 원전이 8할 이상 변동성을 줬다라고 판단할 건데 일단 저는 이제 내수나 어떤 부동산 전체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니까 한두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건설이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내수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좀 변동성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오늘 탑픽을 이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본업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전에 건설 관련 종목들이 정말 바닥했을 때는 PBR이 다 0.5, 0.6 이 정도였는데 네. PBR이 0.8, 0.9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도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서 전월 대비해서 뭐 소비 금액이 뭐 20% 증가했다. 그래서 네. 어떤 내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그래도 국토부가 뭐 연내 뭐 지원센터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뉴스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설사에다가 어떤 지원을 하겠다, 어떤 부지를 개발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왕십리라든가 뭐 용산, 뭐 인천, 뭐 부산 이런 식으로 재건축 되어 있고 뭐 수주 이제 어떤 이제 채권 하듯이 이제 어떤 경매해가지고 이제 수주 주는 이런 있는데 공실률은 꽤 크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네. 재건축을 지었을 때 보통 한 90% 이상은 입실이 돼야 되는데 한 60% 들어오니까 공실률 한 40% 정도 되고 있고. 안 좋네요.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저도 부동산 투자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깨가 군 무거우시겠어요.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천에 이제 원룸을 투자를 했는데 공모가보다 아래 단이 있어요. 그래서 맞더라시죠. 그 손실 아, 예. 금액을 이제 건설 관련 종목을 좀 메꿔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죠. 부동산 그래, 시간이 얘기하면. 짧아요. 예. 나의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쨌든 저희 투자의 관점에서 감이 조금 왔어요. 두 분 다 그렇죠.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그래야 되는 주셨거든요. 거죠. 두 종목 토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는 대표주죠. 네, 현대건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은요? 예전 대림건설이죠? DLNC입니다. 네, 조금 간략하게 포인트하고 전략 함께 남겨주세요. 네. 일단 뭐 현대건설은 원전 확대 기대감도 있고 뭐 PBR도 비싸고 지금 뭐 한마디로 사장님 새로 오시면서 네. 부실 싹 털어내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개포주공 6, 7단지 수주했고요. 그다음에 압구정 2구역, 그다음에 성수 1지구 지금 핵심 정비 사업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 건설 이슈, 그다음에 원전 이슈 같이 모멘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려도 대장에 물리자.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조정 좀 나오면 사시고요. 85,000원 목표가 잡은 이유는 한참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좋다고 했을 때 가격이 한 8만 원대 중반까지 갔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그때 가격을 목표로 잡아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럼 DLNC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대림 산업에서 건설 분야가 좀 인적 분할돼서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건설 중소형 기업들이나 건설 대표주 중에서도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은 많이 없으면데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더라도 이 PF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는 종목들은 건설 대형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으로 견조한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재건축 아파트 수주도 꾸준하게 받고 있고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나 PBR, 순자산 기준으로나 업종 대비 좀 저평가 매력도 있고 배당도 챙겨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원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미국 4대 SMR 기업인 엑스에너지랑 MOU 체결을 통해서 실적 개선에다가 SMR 추진력까지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 매수가 같은 경우는 5만 원부터 한 4만 8천 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한 4만 6천 원 정도, 그다음 1차 목표가는 한 5만 4천 원 정도 잡고 수익 관점을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까지 거쳐왔는데 시장은 코스닥에 조금은 불안하긴 한데 거래소는 미들맨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1%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네, 대선 끝나고 3조 베팅하는 외국인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강세장을 만나서 반갑기도 한데 그쵸. 이게 적응이 안 된다.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앞서서 멘트 넣어주셨는데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 장세를 어떻게 온전히 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시선 김영일 전문가입니다.